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교수입니다. 자, 오늘 일요일 삼성전자 분석 영상 만들어 볼 거고요. 일단 어제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주가의 향방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토요일 저녁 분석 영상에 올려드렸었죠. 금요일 마이너스 4%로 종가를 마감하면서 앞으로 주가의 향방에 대한 부분 이번 영상에서 다시 한번 짚어드릴 거고요. 현재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지금 이 전쟁에 대한 이슈도 이런 것들이 삼성전자의 주가에 영향을 얼마나 미칠 수 있을지 향방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특히나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 지금의 전쟁에 있어서 속도전으로 빠르게 끝날 것이냐 아니면 장기전으로 지속화될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속도전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턴어라운드가 빠르게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회복을 하는 국면이 나와줄 수 있고요. 만약 장기전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지금의 삼성전자의 주가의 하방 압력이 조금 더 지속될 수 있다. 그렇다 보니 지금 속도전에서 이제 장기전에서 어떻게 끝날지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 편하게 들으시면서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의 주가 분석 이전에 단기적인 분석을 우리가 접근했을 때는 다시 한번 지금 이 자리에서 그죠? 더블 바텀을 만들어내면서 강한 지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체크할 수 있었고 17만 원이라는 가격에서는 지금 강력한 매수세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하락 추세에 접어든 상태에서 단기적 반등이냐 아니면 완벽한 턴어라운드냐 보통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게 찐 반등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그쵸. 진짜 반등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찐 반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굉장히 강력한 거래량을 보여주면서 지금 같은 자리에서 요렇게 17만 원에서부터 한 17만 5천 원 지금 요 자리에서 많은 매수세가 나와 줬고요.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같은 자리에 맞닥뜨렸을 때 다시 한번 어 반등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요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채널이 하나가 만들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다시 한번 상승 파동이 나와주는 걸로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전업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패턴까지도 좀 체크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이제 유가에 대한 부분 한번 짚고 넘어가 보면서 전쟁에 대한 양상을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최근에 유가가 계속해서 급증을 하고 있죠. 국내에도 지금 이틀간 약 200 원씩 오르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주고 있는데 이번 전쟁으로 이제 글로벌 원유와 그리고 가스에 대한 부분들 그죠? 약 20%에 대한 부분이 이제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고 유가는 일 주일 만에 25%가 올라와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타임도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일 주일 만에 약 14%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제 유가가 배럴당 90달러를 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지금 보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봉쇄가 한창인데 전 세계 원유와 LNG 물동량의 핵심 통로인 지금 이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이제 막히거나 둔화가 된다라고 하면 그중에서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건 아시아권입니다. 이 아시아가 가장 먼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한국도 예외가 아니죠. 로이터에 따르면 한국은 원유의 70% 이상을 지금 중동에서 가져오고 있고 LNG의 2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번 전쟁의 에너지 충격이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국가로 분류가 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금융시장이 흔들린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국내 보도에 따르면 3월 3일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약 5조 원 넘게 순매도를 하면서 코스피가 7% 넘게 급락을 했고요. 3월 4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가 약 12.06% 하락을 하면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로이터 역시 한국 증시가 이란 정쟁 충격으로 사상 최악 수준의 하루라고 보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원달러 환율은 장중 17년 만에 최저수준까지 밀렸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3월 5일에는 삼성전자가 11% 넘게 급반등하는 롤러코스터의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이걸 보면 지금 시장은 펀더멘탈 하나만 보고 움직이는 장이 아니라 뭐 유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환율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인의 리스크 오프 이런 부분도 있겠죠. 외국인의 리스크 오프가 하루하루 주가를 끌고 가는 장세라고 보시는 게 맞겠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가 나옵니다. 이 전쟁이 삼성전자에는 어떤 영향을 주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압력이 더 강할 수밖에 없고요. 중장기적으로는 반도체 업황에 이제 버팀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를 차근차근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건데 당장 주가에는 악재성의 변동성이 더 크게 들어오지만 실적까지 무조건 무너진다고 단정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이 가장 먼저 건드리는 대표 종목이고요. 그리고 이 동시에 메모리 반도체라는 구조적인 성장축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로이터는 전쟁 충격으로 한국 대형주들이 일제히 급락을 보였고 삼성전자도 직격탄을 맞았다고 전했고요. 삼성전자 자체는 올해 AI 수요에 힘입어서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27년까지 강할 것이라고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주가에 대한 측면에서 보면 삼성전자는 지금 같은 국면에서 가장 먼저 주가에 대한 압력이 하방 압력이 발생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유는 간단한데 외국인이 한국 시장 전체를 줄일 때 코스피 대표주부터 매도를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지수에 대한 비중이 워낙 큰 종목이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조성된다라고 하면 개별 기업 이슈보다도 한국 대표 리스크 자산처럼 움직이기가 쉽다라는 거죠. 실제로 국내외 보도 모두 이번 급락장에서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같은 시총이 큰 시총 상위주가 함께 크게 흔들렸다라고 전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전쟁이 삼성전자에 미치는 첫 번째 영향은 반도체 기업이기 때문에 빠지는 게 아니라 한국 대표 대형주이기 때문에 먼저 흔들렸다. 요 정도로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환율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환율. 원화 약세는 삼성전자의 무조건 악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달러 매출 비중이 큰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원화가 만약 약해진다라고 하면 해외에서 번 돈을 원화로 환산했을 때 숫자가 좋아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 계산으로는 환율에 대한 상승이 실적의 플러스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야기가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번 원화 약세 자체는 수출에 대한 경쟁력 개선 때문에 그렇게 생긴 건강한 환율 상승이 아니라 전쟁과 유가의 급등이 만든 공포성 환율 상승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원재료와 뭐 아니면은 물류 그리고 에너지 비용이 동시에 오를 수도 있고요. 외국인 자금 이탈이 동반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에는 오히려 큰 부담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 국내 보도에서는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에 원화값 레벨이 한 단계 낮아졌고 장중 1,480원대까지 밀렸다고 전했습니다. 세 번째는 소비와 IT 수요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유가가 오르면 결국 뭐도 똑같이 오릅니까? 물가도 같이 오르겠죠. 예. 물가가 오르게 되면 소비자들이 가장 먼저 줄이는 것이 스마트폰, 그리고 뭐 TV, 가전 같은 교체 수요입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회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스마트폰과 가전의 초대형 업체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미 전쟁 전부터도 메모리 가격 상승 때문에 올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이 사상 최대 폭으로 감소할 수 있다는 IDC 전망이 나와준 상황이고요. 로이터는 출하량이 약 12.9% 줄어들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쟁이 장기화된다라고 하면 소비에 대한 둔화는 조금 더 겹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이제 DX 부문, 즉 스마트폰과 가전 쪽에는 훨씬 더 많은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물류에 대한 부분과 공급망입니다. 이번 전쟁은 단순한 뉴스 헤드라인이 아니라 실제 항로와 항공로를 흔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에는 거의 통항이 이제 멈추다시피 했죠. 그죠? 그리고 걸프 지역 항공 및 해상 운송망도 전부 다 마비 수준으로 흔들리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란에서 가장 뭐 직접 큰 매출을 내는 구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글로벌 전자적인 산업은 운송비와 그리고 뭐 보험료 그리고 리드 타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리드 타임 같은 경우에는 납품 기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즉 부품에 대한 조달이라든지 아니면 완제품의 선적 그리고 항공 운임, 뭐 해상 보험료 이런 것들이 오른다고 하면 결국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반도체 자체보다는 약간 스마트폰과 그리고 TV 그리고 가전 같은 완제품 사업에도 먼저 체감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럼 여기서 삼성전자를 무조건 비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냐라고 한다고 하면 조금 반전되는 내용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반도체를 가지고 우리가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도체. 삼성전자는 올해 4분기와 연간 실적에서 매출 약 93.8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20.1조 원을 기록했다고 공식 발표를 했고요. 회사는 AI 리더십과 함께 고성능 메모리에 대한 수요를 확대를 성장축으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로이터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월에 HBM4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이 HBM4를 고객사에 출하하기 시작했고 삼성전자 경영진도 올해와 2027년까지 메모리 수요가 굉장히 강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쟁 때문에 지금 당장의 주가는 흔들릴 수 있어도 삼성전자의 핵심 이익 엔진인 AI 메모리 업황이 바로 꺾였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는 전쟁 뉴스에 따라 출렁일 수는 있어도 실적의 최종 방어선은 여전히 반도체가 쥐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결국 투자자 입장에서 삼성전자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이번 전쟁을 삼성전자 고유의 악재라고 해석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삼성전자 내부에서 어떤 큰 문제가 터진 게 아니라 유가에 대한 급등, 환율에 대한 급등, 뭐 외국인에 대한 리스크 오프, 아니면 공급망에 대한 불안, 그리고 뭐 소비에 대한 둔화, 이런 여러 가지의 우려 부분이 전부 다 한 번에 접목된 내용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에 압축 투영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반대로 말하면 전쟁 수위가 완화된다라고 했을 때 그쵸. 한꺼번에 삼성전자의 이런 압축 지연된 내용들이 불안이 줄어들고 환율이 약간 이제 안정화가 된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는 다시 가장 먼저 반등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삼성전자의 주가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전부 다 매도로서 접근을 해야 한다. 매도에 대한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은 좀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가능하면 지금 이렇게 외부에 대한 압력에 의해서 주가가 눌렸을 때는 꼭 기회로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일단 그럼 지금 이 삼성전자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전쟁에 대한 양상과 주가에 대한 분석을 말씀을 드려봤는데 26년도 들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종목은 좀 담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제가 PDF 파일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전부 다 무료로 안내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 보시면 돈의 흐름 구독자 전용 혜택으로 해서 이렇게 PDF 파일을 한번 준비를 해 봤는데 2026년에는 세력들이 매집하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전부 다 한 번에 정리를 해 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매수할 만한 종목의 조건을 전부 다 이렇게 충족하는 종목으로만 선정을 해 봤고요. 뭐 강력한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지, 유동성은 회복이 되고 있는지, 장기적인 상승 추세에서는 이탈이 나오지 않는지, 전력과 AI 중심의 구조적인 성장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지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전부 다 대입해 봤을 때 여러분들께 안내드릴 수 있는 종목들 선정을 해 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상반기와 하반기 둘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수 있는 종목을 두 가지로 나눠 봤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혹은 외인 수급의 중심의 대형주 강세 흐름을 따라서 올라가는 종목들에 같이 묶여서 올라갈 수 있는 섹터주, 테마주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섹터를 이렇게 나눠 봤습니다. 반도체와 AI, 2차 전지, 바이오 헬스케어, 그리고 그다음으로는 전력과 우주항공 방산 로봇 관련주 이렇게 나눠 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SFA 반도체라는 종목을 제가 작년 25년 8월 달에 3,300 원에 추천을 드렸고요. 8,000 원에 도달하면서 약 6 개월 동안 242%를 도달하면서 매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종목은 이미 25년 8월 달에 배포된 자료니까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안 되겠고요. 지금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하는 종목은 바로 이 종목입니다. 캔들은 제가 좀 지워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2026년 3월 기준으로 했을 때 주가의 방향 자체는 굉장히 많은 거래량을 나타내면서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차적인 예상 수익 구간만 하더라도 60% 90%에 달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이 준비를 해 놨고 여러분들이 쭉쭉쭉 가져가시면서 제일 중요한 여러분들이 PDF 파일 받으시는 방법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574-5810 제 개인 연락처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2574-5810 이 박 교수라고 문자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하루 내에 확인해서 바로바로 자료집 발송해 드리고 있으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이후에 2574-5810 박 교수라고 문자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전부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박 교수의 차트 분석 자료집 받아보시는 방법 절대 어렵지 않으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저도 문자로 파일만 보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고 내일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